어머님, 그냥 가주세요. 은주의 차가운 목소리가 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순정 씨의 가슴을 찔렀어요. 손에는 민서가 좋아할 주먹밥이 든 가방이 들려 있었지만 순정 씨는 멍하니 골목길을 걸었죠. 민서가 할머니 라며 웃던 따뜻한 순간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저는 매일 주변에서 빛나는 순간과 그 속의 숨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평범한 일상이 때로는 큰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오늘은 순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홀로 아들 재현을 키워 변호사로 만든 순정 씨는 손주 민서를 돌보며 새 희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민서가 유치원에서 햄버거를 못 먹어 울자 순정 씨는 손주의 마음을 달래려 햄버거를 사줬죠. 그 작은 선택이 며느리 은주의 분노를 불러왔고 순정 씨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며느리와의 갈등 속에서 그녀는 자존심을 지키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순정 씨는 가족과의 틈을 메우고 화해를 이룰 수 있을까요? 감동과 여운이 남는 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순정 씨의 빛나는 삶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순정 씨는 버스 창문에 턱을 괴고 흐릿한 차창 너머를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낡은 간판과 좁은 골목이 그녀의 눈에 익숙했죠. 아들 재현이 사는 동네로 가는 길은 늘 이렇게 조용하고 쓸쓸했어요.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손주 민서가 좋아할 만한 사과 몇 개와 손수 뜬 조끼가 들어 있었죠. 변호사 부부인 재현과 며느리 은주가 바빠서 민서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는 일을 부탁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갔어요. 버스가 덜컹이며 멈추자 순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살짝 저렸지만 내색하지 않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섰습니다. 민서가 기다리겠지.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손주를 생각하면 피로가 좀 덜 느껴졌어요. 그래도 가끔은 이 나이에 손주를 돌보는 일이 버겁게 느껴졌죠. 하지만 아들 재현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니까요. 길을 걷다 보니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재현이 5살 때였죠.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뒤 순정 씨는 홀로 아들을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날 밤도 재현이 열이 나서 울며 깨어났던 기억이 선명했죠.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작은 방에서 잠을 청하던 때였어요. 약을 사러 나가려는데 돈이 없어서 주머니를 뒤지다 결국 동전 몇 개를 찾아냈던 날. 약국까지 아들을 업고 뛰어가던 길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가 미안해. 재현아. 그때마다 속으로 되뇌었죠. 그런 날들이 쌓여 재현은 자랐고 이제는 변호사라는 번듯한 직업을 가진 어른이 됐어요. 순정 씨는 재현의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 민서가 뛰어나와 할머니 라며 달려들었죠. 순정 씨는 허리를 숙여 민서를 안아줬어요. 우리 민서, 오늘 유치원 어땠어? 민서가 까르르 웃으며 대답했어요.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근데 좀 배고프다.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순정 씨는 가방에서 사과를 꺼내 민서에게 건넸어요. 민서는 사과를 받아들고 방으로 뛰어갔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은주가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민서 보느라 고생 많으시죠? 은주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어요. 순정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민서 보면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가 바빠서 어머님께 자꾸 부탁만 드리네요. 은주는 서류에 눈을 고정한 채 말했어요. 순정 씨는 그 말투에서 살짝 서운함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재현과 은주는 둘 다 변호사라 늘 바빴고 민서를 돌보는 건 순정 씨 몫이 됐죠. 부담스럽긴 해도 아들을 위해 기꺼이 했어요. 순정 씨는 주방으로 가서 민서와 함께 간단한 간식을 준비했어요. 민서가 사과를 베어 물며 물었어요.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오늘 좀 늦을 거야. 할머니가 민서랑 같이 놀아줄게. 순정 씨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서의 얼굴은 어린 시절 재현을 꼭 닮았어요. 그 눈망울을 보니 또 그때가 떠올랐죠. 재현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순정 씨는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재현은 혼자 밥을 챙겨 먹고 잠들어 있곤 했죠. 어느 날은 재현이 엄마, 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는데 혼자였어. 라며 울먹였던 적이 있었어요. 순정 씨는 가슴이 찢어졌지만 엄마가 돈 벌어야지 우리 재현이 잘 크지라며 달랠 수밖에 없었죠. 그런 날들이 지나고 재현은 스스로 단단해졌어요. 대학에 가고 변호사가 되고 은주를 만나 가정을 꾸렸죠. 순정 씨는 그 모든 게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론 아들에게 더 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 나 졸리다. 민서가 하품하며 순정 씨 품에 기대자 그녀는 민서를 안고 방으로 데려갔어요. 민서를 재우며 순정 씨는 생각했어요. 재현이한테 이런 시간 많이 못 줬는데 민서한테라도 잘해줘야지. 손주의 숨소리를 들으며 순정 씨는 미소 지었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깊었고 그 사랑이 민서를 돌보는 마음으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은주가 집에 돌아오며 무심코 던진 말이 순정 씨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어머님, 민서 저녁 먹였어요? 너무 늦게 먹이면 안 되는데. 순정 씨는 대답하려다 말문이 막혔어요. 은주의 말투엔 늘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죠. 순정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라고만 했어요. 아들과 손주를 위해 도움을 주는 거지만 며느리의 태도에 섭섭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순정 씨는 유치원 문 앞에서 민서를 기다렸어요. 늦은 오후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지만 바람은 제법 쌀쌀했죠. 손에는 민서가 좋아할 만한 작은 주먹밥이 든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어요. 유치원 문이 열리자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고 순정 씨는 민서를 찾으려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저 멀리서 민서가 고개를 숙인 채 터벅터벅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평소처럼 밝게 할머니를 외치며 달려오지 않는 게 이상했어요. 민서야, 여기. 순정 씨가 손을 흔들자 민서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가까이 오자 민서의 눈가가 붉은 게 보였죠. 순정 씨는 허리를 숙여 민서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우리 민서 왜 그래? 어디 아파? 민서는 입을 삐죽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순정 씨는 당황하며 민서를 품에 끌어안았어요. 왜 울어?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민서가 훌쩍이며 입을 뗐어요. 친구들이 주말에 햄버거 먹었다고 했어요. 민지는 아빠가 사줬다고 자랑했는데 나만 먹은 적 없었어. 순정 씨는 민서의 작은 어깨가 떨리는 걸 느끼며 가슴이 찡했어요. 그래서 속상했구나.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더 크게 울었어요. 엄마 아빠는 몸에 안 좋다고 안 된다고 했어. 할머니, 친구들은 다 먹어봤는데
나만 못 먹어봤어. 순정 씨는 민서를 달래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민서 속상했구나. 할머니가 주먹밥 가져왔는데. 그거 먹고 기운 낼까?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훌쩍였어요. 주먹밥도 좋은데 나도 햄버거 먹고 싶어. 그 말에 순정 씨는 잠시 멈칫했어요. 은주가 평소 민서에게 패스트푸드를 먹이지 않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민서의 울먹이는 얼굴을 보니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민서야, 그럼 할머니가 햄버거 사줄게. 울지 마. 순정 씨는 민서의 손을 잡고 근처 햄버거 가게로 향했어요. 민서의 눈이 동그래지며 물었어요. 진짜 엄마가 안 된다고 했는데. 가끔은 괜찮아. 민서가 속상했는데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순정 씨는 미소 지으며 민서를 안심시켰어요. 사실 은주의 반응이 걱정됐지만 손주의 작은 바람을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햄버거 가게에 들어서자 민서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순정 씨는 메뉴판을 보며 민서에게 물었어요. 어떤 거 먹고 싶어? 치즈 있는 거야. 민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밝게 대답했어요. 순정 씨는 주문을 마치고 민서와 함께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햄버거가 나오자 민서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한 입 빼어 물자 민서의 입꼬리가 올라갔죠. 할머니, 진짜 맛있다. 민지한테 나도 먹었다고 자랑할 거야. 순정 씨는 민서가 햄버거를 먹는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천천히 먹어. 목매이지 않게.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햄버거를 우물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재현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어요. 재현도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도시락에 고기를 싸오면 부러워했었죠. 그때는 돈이 없어서 고기를 사줄 형편이 안 됐어요. 재현이 엄마, 나도 고기 먹고 싶어라고 말할 때마다 순정 씨는 다음에 라며 얼버무렸던 기억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어요. 민서한테라도 이런 작은 행복을 주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먹어. 민서가 햄버거를 한 입 떼어 순정 씨에게 내밀었어요. 순정 씨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어요. 할머니는 배고프지 않아. 민서가 맛있게 먹으면 그걸로 됐어. 민서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어요. 할머니, 나 매일 햄버거 먹어도 돼? 매일은 안 되지. 가끔 특별한 날에만 먹는 거야. 오늘은 민서가 속상했으니까 특별한 날이야. 순정 씨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햄버거를 다 먹고 나자 민서가 배를 두드리며 웃었어요. 할머니, 나 이제 너무 행복해. 나도 햄버거 먹었어. 순정 씨는 민서의 뺨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민서가 기뻤으면 할머니도 기뻐. 민서가 순정 씨 품에 안겨오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그 순간만큼은 은주의 반응도 며느리와의 틈도 잊을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서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또 먹자. 순정 씨는 웃으며 그래, 다음에 또 먹자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연 은주의 표정이 굳어있는 걸 보고 순정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민서가 엄마, 나 할머니랑 햄버거 먹었어. 라고 밝게 외쳤지만 은주의 눈초리는 차가웠죠. 어머님, 햄버거요? 은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순정 씨는 민서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민서가 속상해해서 한 번쯤은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은주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고 순정 씨는 불안한 예감을 느꼈어요. 은주는 서류를 내려놓고 순정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님,
제가 민서한테 햄버거 같은 건 먹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건강에 안 좋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춘정 씨는 손을 살짝 들어 보이며 대답했어요. 은주야, 내가 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민서가 너무 서럽게 울길래 사 먹였어. 서럽게 울었다고요? 그럼 제가 정한 규칙은 뭐가 되죠? 은주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저희 부부가 바빠서 민서를 부탁드리는 거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맡긴 게 아니에요. 춘정 씨는 은주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규칙이라니. 나도 민서 건강 생각해서 주먹밥 챙겨왔었는데 오늘은 좀 달랐어. 변명을 하려 했지만 은주의 표정은 더 차가워졌어요. 달랐다니요? 몸에 안 좋은 걸 먹여도 된다는 건가요? 제가 민서 식단 관리하는 거 어머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민서가 옆에서 눈치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맛있었는데. 하지만 은주는 민서의 손을 잡아 방으로 데려가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서, 너는 방에 가 있어. 엄마가 할머니랑 얘기할 거야. 민서가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가자 순정 씨는 어색한 공기에 휩싸였어요. 무시라니. 말이 심한 거 아니니? 친구들은 다 먹어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니? 은주는 눈썹을 치켜 세우며 대꾸했어요. 친구들이 먹었다고 우리 민서까지 먹여야 하나요? 어머님, 저는 민서 엄마예요. 제가 하는 일을 이렇게 무시하시면 제가 뭐가 되죠? 순정 씨는 그 말에 살짝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도 민서 잘 되라고 한 거야. 네가 엄마인 건 알지만 나도 할머니잖아.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은주는 한 발짝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바빠서 민서를 맡길 때마다 어머님이 제 말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민서한테 과자 준 거 제가 뭐라 안 했죠. 근데 이번엔 좀 심했어요. 과자? 민서가 배고프다고 해서 준 거야. 순정 씨는 당황하며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그건 내가 집에서 직접 만든 과자야. 민서가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잖아. 은주가 그런 걸 마음에 담아뒀을 줄은 몰랐죠. 은주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만드셨어도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순정 씨는 그 말에 살짝 화가 치밀었어요. 너무 과민하게 구는 거 아니니? 민서가 배고프다고 하면 나보고 어쩌란 거야? 배고프다고 다 해주면 안 되죠. 제가 민서 엄마예요. 어머님은 그냥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어요. 순정 씨는 입을 다물고 숨을 골랐어요. 그녀는 재현과 민서를 위해 이 집에 오는 거였는데 은주에게는 그저 방해꾼으로 보이는 듯했어요. 알았어. 내가 조심할게. 순정 씨는 갈등을 피하려 했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어머님,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세요. 제가 민서 볼게요. 순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은주를 쳐다봤어요. 집에 가라니? 은주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민서가 좋아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니? 어머님, 저 지금 화났어요. 그냥 가주세요. 은주는 문을 열고 순정 씨를 밖으로 내보내려 했어요. 순정 씨는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도 민서 생각해서 한 거야.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지. 문이 쾅 닫히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순정 씨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순정 씨는 중얼거리며 집을 떠나가는 발걸음을 뗐어요. 민서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지만 은주의 차가운 말이 그 기억을 덮어버렸어요. 재현이 집에 오면 뭐라 할까 걱정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억울함이었어요. 손주를 위해 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쫓겨날 줄은 몰랐죠. 순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터벅터벅 걸었어요. 며느리와의 틈이 이렇게 깊어질 거라곤 생각도 못했던 그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라타자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정 씨는 창문에 머리를 기댔고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재현이 5살 때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그 겨울밤이었죠. 병원에서 남편의 숨이 멎었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재현이 문 앞에서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라고 묻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어요. 순정 씨는 재현을 끌어안고 엄마가 너 지킬게 라고 말했지만 그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홀로 아들을 키워야 한다는 두려움이 더 컸으니까요. 그 후로 순정 씨는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재현을 키웠어요. 손이 갈라지고 다리가 퉁퉁 부어도 쉬지 않았죠. 어느 날 재현이 초등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나 배고프다 라며 울먹였던 적이 있었어요. 냉장고엔 쌀 한 줌조차 없었고 순정 씨는 이웃집에 쌀을 빌리러 갔어요. 미안해. 재현아, 엄마가 곧 밥 해줄게. 문을 나서며 속으로 되뇌었죠. 그날 밤 재현은 쌀밥에 된장국을 먹으며 엄마 맛있다 라고 웃었어요. 그 미소가 순정 씨의 유일한 힘이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늘 미안했어요. 친구들처럼 고기 반찬을 싸줄 수도 새 옷을 사줄 수도 없었으니까요. 버스가 덜컹이며 멈추자 순정 씨는 정신을 차렸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텅 빈 방이 그녀를 맞았어요. 민서와 햄버거를 먹던 따뜻한 기억이 떠올랐지만 은주의 차가운 눈초리가 그 위를 덮었어요. 순정 씨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은주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내가 민서를 망치려 한 것도 아닌데. 그녀는 재현을 떠올렸어요. 아들이 변호사가 되고 은주와 결혼했을 때 순정 씨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엄마, 이제 힘들게 일 안 해도 되라던 재현의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은주와의 관계는 늘 어색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은주는 예의는 갖췄지만 따뜻하진 않았어요. 민서를 낳고 나서는 더 날카로워졌죠. 어머님, 민서 제가 알아서 키울게요. 라던 은주의 말에 순정 씨는 서운했지만 아들을 위해 웃으며 넘겼어요. 그런데 이번 일은 달랐어요. 순정 씨는 손주를 위해 한 일이었는데 은주는 그걸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민서 엄마예요. 나는 은주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순정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재현이 어린 시절 찍은 사진이 몇 장 남아 있었죠. 한 장은 재현이 초등학교 졸업식 때 순정 씨와 함께 찍은 거였어요. 재현은 새로 산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순정 씨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죠. 그때 재현이 엄마, 나 커서 변호사 될게. 엄마 힘들게 안 할게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순정 씨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재현아, 너는 약속 지켰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된 걸까? 은주와의 갈등은 단순히 햄버거 때문이 아니었어요. 순정 씨는 깨달았죠. 은주는 자신을 재현과 민서의 삶에 끼어들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순정 씨는 억울했어요. 내가 재현을 홀로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면 은주도 날 이렇게 대하지 않을 텐데. 과거의 상처가 다시 도진 것 같았어요. 남편을 잃고 홀로 버텨온 시간들이 이제는 며느리와의 틈으로 되돌아오는 기분이었죠. 순정 씨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재현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아들이 은주 편을 들까봐 두려웠어요. 재현이한테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그녀는 한숨을 쉬며 사진첩을 덮었어요. 민서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은주의 말이 자꾸 가슴을 찔렀어요. 순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은주가 너무한 걸까?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갈등이 얽히며 순정 씨는 혼란 속에 잠겼어요. 그날 밤 재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정 씨는 전화기를 들며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받았어요. 엄마, 나야.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재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살짝 긴장한 기색이 묻어났어요. 순정 씨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재현아, 은주가 나더러 집에 가라고 했어. 뭐? 은주가 왜 그랬대? 재현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순정 씨는 민서와 햄버거를 먹은 일을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재현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은주가 민서 식단 관리하는 거 알잖아. 왜 굳이 햄버거를 사줬어? 순정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서가 울면서 친구들은 다 먹어봤다고 하길래 나도 민서 기쁘게 해주고 싶었지. 엄마, 그건 이해하는데 은주가 워낙 예민해. 나도 은주 말 들어보니까 화가 나긴 했대. 재현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섞였어요. 순정 씨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재현아, 엄마가 민서를 해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은주가 날 쫓아냈어. 은주 편 드는 거야? 편 드는 게 아니라 엄마, 은주가 민서 엄마잖아. 엄마가 좀 조심했으면 좋았을 텐데. 재현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순정 씨는 손이 떨렸어요. 조심. 내가 너 키울 때도 이렇게 조심만 했으면 너 지금 여기까지 왔겠니?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지만 순정 씨는 곧 입을 다물었어요. 재현이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엄마, 나도 알아. 엄마가 나 키우느라 고생한 거. 근데 은주는 달라. 우리 집은 우리 방식대로 하는 거야. 너희 방식. 그럼 엄마는 뭐야? 민서 할머니잖아. 순정 씨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어요. 하지만 재현은 더 부드럽게 말했어요. 엄마, 화내지 마. 그냥 앞으로 은주 말 좀 들어줘. 나도 중간에서 힘들어. 전화를 끊고 나자 순정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중간에서 힘들다고. 재현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아들이 은주와 자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게 더 서운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순정 씨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지만 꾹 삼켰어요. 민서를 위해 한 일이었는데 아들마저 은주 편을 드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순정 씨는 다시 재현의 집으로 갔어요. 민서를 유치원에서 데려와야 했기 때문이죠. 문을 열자 은주가 거실에 서 있었고 민서가 방에서 뛰어나와 할머니라고 외쳤어요. 순정 씨는 민서를 안아줬지만 은주의 눈초리가 따가웠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민서 볼게요. 굳이 안 오셔도 됐는데. 은주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어요. 은주야, 내가 민서 데리러 오는 게 편하다고 재현이도 그러던데. 순정 씨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제가 시간 낼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순정 씨는 그 말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쉬라고? 내가 민서 보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가 보구나. 목소리에 날이 섰지만 은주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민서가 할머니, 나 어제 꿈에서 햄버거 또 먹었어. 라고 밝게 말했지만 은주는 민서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순정 씨는 문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여기 더 있어봤자 뭐해. 결국 순정 씨는 스스로 집을 떠나기로 했어요. 은주와 재현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으려면 그게 나았죠. 가방을 챙겨 나오며 민서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민서야, 할머니 다음에 또 보자. 민서가 할머니 가지 마 라며 울먹였지만 순정 씨는 돌아서서 문을 나섰어요. 은주의 차가운 태도와 재현의 중립적인 말투가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내가 없어도 잘들 살겠지.
춘정 씨는 버스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무 기대를 한 걸까? 민서의 웃음소리가 그리웠지만 이제 그 집에 발을 들이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떠났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어요. 춘정 씨는 재현의 집에서 쫓겨난 뒤 며칠을 멍하니 보냈어요. 민서의 밝은 웃음소리와 재현의 다정한 목소리가 그리웠지만 자존심 때문에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죠. 텅 빈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순정 씨는 오래된 뜨개질 바구니를 꺼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이며 실을 엮자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이걸로 뭔가 해볼까? 민서에게 떠줬던 조끼를 떠올리며 조용히 실을 풀었어요. 뜨개질은 그녀에게 위안이 됐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힘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를 걷던 순정 씨는 우연히 문화센터 앞 게시판을 봤어요. 뜨개질 강사 모집이라는 공고가 눈에 띄었죠. 망설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이 반갑게 맞았어요. 혹시 뜨개질 잘하세요? 저희 강사님이 갑자기 그만두셔서 자리가 비었거든요. 순정 씨는 잠시 머무셨지만 손으로 만든 조끼를 보여주며 옛날에 좀 했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손재주 좋으시네요. 강사 한번 해보세요. 라며 추천하자 순정 씨는 용기를 냈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 무렵 재현과 은주는 큰 소송건으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변호사 부부의 바쁜 일정 속에서 민서를 돌볼 시간이 없자 재현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이 순정 씨에게 전해졌어요. 재현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였죠. 엄마, 큰일 났어. 가사도우미가 우리 민서를 때렸대. 재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순정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뭐? 민서가 괜찮아?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은주가 지금 경찰서에 가 있어. 엄마, 미안한데 민서 좀 봐줄 수 있어? 재현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순정 씨는 망설였지만 민서를 생각하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았어. 당장 갈게. 재현의 집에 도착하자 민서가 문 앞에서 울며 달려왔어요. 할머니, 순정 씨는 민서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민서야, 할머니. 여기 있어. 민서의 작은 몸이 떨리는 걸 느끼며 순정 씨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였어요. 은주는 경찰서에서 돌아오자마자 순정 씨를 보곤 잠시 멈칫했어요. 어머님, 와주셨네요. 은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평소의 날카로움이 덜했어요. 순정 씨는 민서를 품에 안은 채 대답했어요. 민서가 다쳤다는데 어떻게 안 오겠어? 은주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그때 제가 너무 심했어요. 화가 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죠. 미안해요. 순정 씨는 은주의 사과에 잠시 놀랐지만 마음이 쉽게 풀리진 않았어요. 은주야, 사과는 받아줄게. 순정 씨는 민서를 내려놓고 은주를 쳐다봤어요. 근데 나도 섭섭했던 게 있어. 민서가 좋아서 한 건데 날 그렇게 쫓아내면 내가 뭐가 되겠니? 나도 민서 할머니야. 순정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민서 키우는 게 힘들어서 어머님한테 화풀이한 것 같아요. 순정 씨는 은주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너도 힘들었겠지. 나도 너 마음 몰랐던 건 아니야. 근데 민서 울던 날 나도 가슴 아팠어. 두 사람의 대화는 어색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었어요. 재현이 들어오며 분위기를 풀었어요. 엄마,
은주 사과 받아준 거지. 엄마가 와줘서 다행이야. 고마워, 정말. 순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서가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지.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조심해. 은주는 민서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예전처럼 민서 좀 봐주세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순정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알았어. 근데 나도 이제 문화센터에서 뜨개질 강사 시작했어. 시간 맞춰서 오마. 은주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강사요? 대단하시네요. 순정 씨는 미소 지었어요. 뭐든 새로 시작하면 기운 나더라. 민서한테도 조끼나 떠줄까 싶고. 민서가 할머니 조끼 좋아 라며 손뼉을 치자 셋은 잠시 웃음 속에 긴장을 풀었어요. 순정 씨는 은주를 이해하려 했지만 섭섭했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민서를 위해 그리고 아들을 위해 한 발짝 내딛기로 했어요. 새로운 시작은 그녀에게 자립의 기쁨과 가족과의 화해를 동시에 가져다 줬어요. 순정 씨는 문화센터에서 뜨개질 강의를 시작한 뒤로 하루가 채워졌어요. 손님들의 칭찬에 작은 보람을 느끼며 민서에게 줄 조끼도 완성했죠. 매일 저녁 뜨개질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재현이 민서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민서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재현이 웃으며 문을 열었어요. 민서가 할머니 라며 달려들자 순정 씨는 허리를 숙여 안아줬어요. 우리 민서 잘 지냈어? 민서가 조끼를 보고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어요. 할머니, 이거 나 주는 거야. 그래. 너 생각하면서 떴어. 순정 씨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재현이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민서 잘 챙겨줘서 고마워. 은주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순정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다행이네. 민서가 밝아서 나도 기뻐. 재현이 민서의 장난감을 꺼내며 덧붙였어요. 우리 이제 서로 잘해보려고 해. 나도 은주 마음 알게 됐어. 민서 잘 되길 바라는 건 나도 같으니까. 순정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며칠 뒤 순정 씨는 재현의 집에 들렀어요. 민서를 유치원에서 데려온 날이었죠. 은주가 문을 열어줬고 민서가 할머니, 나 그림 그렸어 라며 뛰어갔어요. 순정 씨는 은주에게 말했어요. 은주야, 우리 민서 위해서 잘 지내보자.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제가 좀 예민했죠. 나도 너 힘든 거 몰랐던 때가 있었어. 서로 맞춰가자. 순정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은주도 살짝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은주가 어머님, 같이 밥 먹고 가세요라고 권했고 순정 씨는 고마워라며 앉았어요. 민서가 할머니, 엄마, 나 햄버거 먹고 싶어 라고 장난스럽게 말하자 은주가 가끔은 돼라고 했어요. 순정 씨도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느낌이었죠. 며칠 뒤 순정 씨는 민서에게 줄토끼 인형을 뜨개질로 만들었어요. 작은 편지도 썼죠. 민서야, 할머니가 너 많이 생각해. 엄마, 아빠랑 잘 지내. 봉투를 준비하며 순정 씨는 미소 지었어요. 재현의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네.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민서가 할머니 라며 뛰어나왔어요. 순정 씨는 선물을 내밀며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은주와 재현을 향한 작은 희망이 그녀를 채웠고 가족과의 시간이 천천히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순정 씨가 민서를 위해 햄버거를 사준 작은 선택이 갈등으로 커졌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며 한 발짝씩 나아가는 모습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랑과 자존심,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순정 씨의 선택에 공감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길을 택했을까요? 민서의 웃음처럼 소중한 순간들이 우리 삶에도 있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